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일 화요일에 보내드리는 오밤중의 뉴스 장용진입니다. 네, 오늘은 11월 1일, 11월의 첫 번째 날입니다. 그새 2022년도 두 달이 남았습니다. 참 올해 많은 일들이 있었고 우리로서는 참 절망스러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근데 우리를 더욱더 슬프게 하는 것은 이 시간이 절망적이라는 것보다 이 나라가 다시 후진국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박근혜 정권에서 보았듯이 나라를 아무리 선진국으로 만들어 놓는다 한들 지도자 한 명 잘못 뽑으면 나라가 금세 독재 시대로 후진국으로 되돌아간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이 만드는 나라, 윤석열이 망치는 나라는 후진국 정도가 아니라 글쎄요. 이거는 무슨 듣도 보도 못한 아주 구닥다리 잘못된 신생 독립국가 같은 그런 황당한 사례가 후진국도 이런 후진국이 없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몇십 년째 내전을 겪고 있는 나라나 수십 년째 군사 쿠데타가 반복되고 있는 나라 같이 그런 최악의 독재를 보이고 있는 윤석열 정권은 이제 국민들의 안전마저 책임지지 못한다는 것을 스스로 자백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자백만 하면 다행인데 툭 하면은 핑계에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 문제겠죠. 능력이 없으면 정직하기라도 해야 되는데 정직하지도 않고 심지어 뻔뻔스럽기까지 한 이들을 보면서 도대체 이들을 좋다고 찍어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인가 하는 생각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아무리 같은 시대를 살고 같은 나라에 살기 때문에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 주려고 해도 어떻게 해서 저런 최악의 인물들을 대통령이라고 지도자라고 뽑아놓고도 아무런 반성이 없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답답하고 화가 치밉니다. 이 와중에도 윤석열을 살려야 된다고 뭘 지지해야 되는지 뭘 잘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윤석열을 지지한다는 사람이 35%나 된다는 거 정말 절망스럽습니다. 우리 사회의 적폐 혹은 적폐의 지지자들 숫자가 그렇게 많다는 거겠죠. 아무리 그 사람들이 적폐들한테 속았기 때문에 잘못된 것들을 적폐 언론으로부터 주입받았기 때문에 저렇게 되었다라고 좋게 생각하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의 상식이 있다면 과연 저런 생각을 계속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과연 같이 살고 있는 저 35%, 30%의 인간들은 어떤 인간들인지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는 하루였습니다. 자, 오늘 장용진TV 오밤중의 뉴스는 모두 4가지 주제로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벌써 예고를 좀 드린 대로 단독 영상을 하나 입수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촛불 집회 때문에 이태원에 경찰력을 투입하지 못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촛불 집회는 광화문에서 열린 것이 아니라 광화문을 출발해서 용산에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따라서 용산에서 이태원까지 그리 먼 거리는 아니었죠. 그리고 촛불 집회가 끝난 시점이 8시 45분이었다는 것이 이미 알려져 있습니다. 자, 8시 45분. 자, 그런데 사고가 난 것은 10시 45분경이라고 하죠. 자, 그렇다면 2시간의 여유가 있었고 경찰을 투입을 하려면 삼각지역에서 이태원역까지 글쎄요, 걸어가도 30분이면 충분히 가고 남는 거리인데 그 거리를 이동하지 못해서 그 거리를 2시간 동안 갈 수가 없어서 경찰력을 투입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8시 45분에 정말 촛불 집회가 마무리됐는지. 8시 45분 분명히 적어도 그 이전에 촛불 집회가 마무리된 것으로 보입니다. 왜?
8시 51분에 경찰이 시위 현장을 정리하고 차단벽을 쳤던 것을 철거하는 영상이 확보됐습니다. 29일 밤 8시 51분에 촬영된 영상. 시위군중들은 모두 집에 가고 경찰들은 남아서 차단벽을 철거한 뒤 자신들 버스를 타고 철수하는 모습, 그 영상을 확보했습니다. 경찰들이 철수하는 시간대가 29일 밤 8시 51분이었습니다. 장용진 TV가 단독으로 입수한 영상 그리고 사진 오늘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촛불 때문에 이태원에 못 갔다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그 말을 정면으로 반박할 수 있는 증거 영상이 확보됐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나기 무려 2시간 전에 촛불 집회는 끝이 났었고 경찰 역시 8시 50분에는 철수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아니 철수를 시작했었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영상을 확보한 겁니다. 그리고 경찰들이 8시 45분경에는 촛불 집회 때 사용했던 차단벽을 철거하는 장면이 담긴 사진도 입수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종합해보면 경찰은 적어도 8시 45분경에 집회 때 사용했던 차단벽을 철거했고 50분쯤에는 철수를 시작했다라는 증거가 됩니다. 8시 50분에 용산에서 철수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아무리 늦어도 기어가도 용산역, 즉 이태원 삼각지역이죠. 삼각지역에서 이태원역까지는 기어가도 30분이면 충분합니다. 뛰어가면 10분 안에 도착을 하죠. 천천히 걸어간다고 해도 15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자, 그런데 촛불 때문에 이태원에 경찰을 투입하지 못했다고요? 이상민 장관의 그 거짓말 제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이상민 장관 이제 한번 계속 한번 거짓부렁 해보시죠. 경찰 배치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라고 했다가 광화문에 경찰 배치하느라고 이태원에 경찰 못 보냈다 라고 하다가 결국 오늘 사과까지 했죠. 사과를 했지만 여전히 일부 극우 사이트를 중심으로 해서 촛불 집회 때문에 촛불 집회 때문에 경찰을 투입하지 못했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모양입니다. 심지어 향후 대책 문건이라는 것도 나왔던 모양이에요. 경찰이 만들었는지 아니면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으나 대책 문건이 나왔다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 촛불 행동에 참석한 인원들이 이태원에 합류했을 것이다. 따라서 촛불 행동 측 책임을 주장하라. 이런 문건까지 나왔다고 하죠. 자, 그 내용이 모두 허구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영상과 사진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사진은요, 밤 29일 밤 9시 10분 사진입니다. 29일 밤 9시 10분 삼각지역 앞 사진입니다. 29일 밤 9시쯤에는 김상진만 그곳에 있었습니다. 촛불 대행진은 이미 끝난 지 오래였습니다. 경찰은 차단벽을 해체하고 이미 철수한 뒤였습니다. 즉 경찰도 철수한 뒤였습니다. 8시 50분. 그래서 9시경에는 경찰도 삼각지역에는 남아있지 않았다. 야, 그러면
이 사진이 과연 8시 50분, 아니, 9시 사진이란 거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예. 이 사진이 혹시 다를 때 찍은 사진 아니냐? 정말 9시 10분, 29일 밤 9시 10분에 찍은 사진 맞냐? 증거가 있냐? 증거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잘 아시겠습니다만 헤더라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진 파일에는 헤더, 언제 찍혔고 무엇을 가지고 찍었다. 보시죠. 29일 토요일 오후 9시 10분 LG 제품으로 LG 핸드폰으로 찍었네요. LG ELM G900N. 예. 자, 확인됐죠? 이 정도면은 이 사진 29일 밤 9시 10분경에는 용산 삼각지역 앞에, 국방부 앞에는 김상진만 있었다. 촛불 시민은 없었다. 일단 확인됐죠? 자, 또 있습니다. 이걸로 끝나면은 재미가 없겠죠? 자, 집회가 마무리된 것은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밤 8시 45분에 끝났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경찰이 집회가 끝나자 주변에 있던 이 차단벽, 시위대를 막는 차단벽을 철거하는 모습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실까요? 차단벽을 철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잘 안 보이십니까? 그러면 잘 보일 수 있게끔 제가 사진을 새로 하나 꺼내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 사진인 것 같은데. 그 사진이 어디 갔나? 자,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시겠어요? 제가 이 사진을 제대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보이십니까? 네, 사진을 자세히 한번 보여드리죠. 자, 여기 경찰들이 보이십니까? 예, 여기 경찰들 보이시죠? 경찰들이 이렇게 보시다시피 시위 때 썼던 시위대들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차단벽을 이렇게 치우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과연 언제 만들어진 찍힌 사진이냐? 자, 이 사진이 찍힌 시점은요, 10월 29일 밤 8시 54분입니다. 자, 8시 54분 맞습니까? 8시 54분. 네, 이때 찍힌 사진입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제가 아까 영상이 있다고 했죠? 영상 지금부터 제가 보여드릴까 합니다. 정상, 화면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이렇게 시위에서 사용된 피켓이 보이고 경찰들이 철수하는 모습 보이죠? 시민들은 도로에는 시민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습니다. 시민들은 이렇게 벽에다가 피켓을 붙여놓고 이미 철수한 뒤였습니다. 이때 시간도 29일 밤 8시 54분입니다. 자, 보이시죠? 자, 여기 쭉 이렇게 시민들이 붙여놓은 피켓들이 보이실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죠? 경찰들이 있고 경찰들이 철수하고 있는 장면 보이십니까? 자, 혹시 몰라서 제가 보이시죠? 자, 철수하는 장면입니다. 경찰들이 철수하고 있는 장면들 보이시죠? 예, 경찰들이 이미 철수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앞쪽을 좀 보여드릴까요?
자, 경찰들이 이렇게 쭉 행진을 하고 있죠. 예. 그리고 시민은 거의 안 보이고 있고요. 예.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다시피, 예.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이 부분에서 보면은, 쭉 가다가 경찰들이 보이고, 예, 이 뒤에, 예, 도로에 시민들이 하나도 없고 차량들만 있는 거 보이시죠? 네. 바로 이처럼 이미 8시 54분, 29일 밤 8시 54분에는 이미 촛불 시민들은 귀가를 한 뒤였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제가 이렇게 증거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콘텐츠 제작 시간 2022년 10월 29일 오후 8시 54분. 네. 자, 이것만 보셔도 예, 아시겠죠? 자, 이것은 제가 어느 시청자한테 제보받은 영상입니다. 8시 54분에 자신이 촛불 집회를 취재하다가 찍은 영상이다. 그리고 8시 54분에 이미 촛불 시민들은 집회를 끝내고 각각 귀가를 한 상황이었다. 그 자리에는 아무도 없었고 남아있는 것은 김상진 뿐이었다. 예. 그리고 경찰들도 9시쯤에는 거의 다 철수하고 아무도 없었다. 실제로 9시 10분에는 용산 삼각지역 주변에는 경찰도 없었다. 그러면서 그분은 또 한 가지 사진을 저한테 보냈습니다. 그분이 보내주신 사진 요겁니다. 여기는 국방부, 그러니까 지금은 대통령실이 됐죠. 국방부 서문 쪽입니다. 보통 우리가 국방부 서문이라고 얘기하는 곳인데 국방부 정문 옆쪽에 민원실로 올라가는 면회실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이 길을 쭉 올라가면은 옛날에는 국방부 면회실이 여기 있었고요. 정문 쪽으로 올라가면 국방부 본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로 각종 군 부대는 이쪽으로 들어가는데 자 보시다시피 예 아무도 없습니다. 이때가 오후 29일 밤 9시 10분이었습니다. 이미 촛불 시민들은 귀가했고요.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시간은 10시 45분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당시 이미 촛불 시민들은 다 집에 간 뒤였습니다. 자, 이쯤 됐으면 이제 확인이 된 거겠죠? 자, 못 보신 분들 위해 다시 한번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현장의 모습인데요. 우리 이쪽으로 올라갈까요? 뒤로? 경찰들이 지나가고 있고요. 뒤쪽으로 보이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도로를 보면은 도로가 텅 비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민들이 촛불 집회에 사용한 피켓을 용산 미군 부대의 그 벽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간 모습입니다. 자, 이런 것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시민들이 다 돌아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조금 이따 보시면은 텅 비어 있는 도로도 보시게 될 겁니다. 자, 보시죠. 도로가 텅 비어 있는 모습. 그리고 경찰들도 하나 둘 철수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 경찰들이 경찰 버스를 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보이시죠? 저 뒤에 경찰의 그 방송차도 보이네요. 자, 경찰 방송차도 지금 이동할 준비, 철수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저 뒤에 전경으로 보이나요? 교통경찰로 보이나요? 교통경찰은 삼각
깔때기, 예, 깔때기를 치우고 있죠. 교통 통제가 끝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보이시죠? 자, 뒤에는 보면은 예, 도로에 차량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예. 도로에 보시면은 예, 차가 다니는 거 보이시죠? 예, 차가 다니고 있는 모습. 자, 이렇게 이미 8시 54분에는 촛불 집회는 끝났고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영상입니다. 자, 촛불 집회 주최자들이 이날 따라서 조금 일찍 집회를 끝냈는데 이게 정말 신의 한 수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남아있는 삼각지의 모습은 이렇죠. 이미 촛불 시민들은 귀가하고 아무도 남아있지 않는 텅 빈 국방부 앞, 지금은 대통령실이라고도 부르죠. 텅 빈 국방부 앞의 모습입니다. 경찰도 없어요, 이제. 이때가 언제? 9시 10분. 29일 밤 9시 10분입니다. 확인됐죠? 촛불 집회 때문에 경찰력을 투입하지 않았다, 못했다 라는 것은 거짓이다. 정말 더러운 핑계다 라는 것을 여기서 확실히 입증할 수 있습니다. 용산 삼각지역에서 집회가 끝나기 때문에 경찰을 투입을 하려면, 경찰을 이태원에 투입을 하려고 마음만 먹었다면 얼마든지 투입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분명히 확인이 됩니다. 자, 그런데 적폐들은요, 이제 새로운 공작을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보셨듯이 촛불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이 이태원에 합류했을 것이다. 따라서 촛불 집회의 책임을 다 떠넘겨라. 요 딴소리를 지금 떠벌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게 경찰청에서 작성한 향후 전국 대처 방안입니다. 맞대응, 보수단체 대정부 투쟁 소재가 될 것을 우려 맞대응 모색. 자, 경찰청에서 작성한 자료에는 보수단체가 촛불행동 측의 책임을 전가하면서 여론전을 필 것이다 라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아마 이런 것들을 양쪽으로 확인해 봤던 모양이에요. 진보단체는 진보단체대로, 보수단체는 보수단체대로 어떻게 할 거야? 라고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랬더니 보수단체는 촛불행동 측 집회 참석 인원 다수가 이태원에 합류했을 것이다. 따라서 촛불행동 측에 책임이 있다. 요런 얘기를 할 것이다. 라고 했대요. 참 못된 것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적폐들도 알고 있는 겁니다. 이번 이태원 참사가 윤석열의 능력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윤석열이 얼마나 무능력하며 윤석열이 얼마나 국민의 생명에 무관심한지, 국민의 재산과 생명과 이 나라의 안보와 질서 유지, 대한민국에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자기 자신의 영달과 이익, 자기 뱃속만 챙기려 하고 있다는 거, 그게 이번 이태원 참사를 통해서 드러났다는 걸 보수단체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것이 쭉 퍼져서 지난 2014년의 세월호 사태, 세월호 사건처럼 보수 진영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자. 그러려면은 이 책임을 모두 촛불 집회 쪽에 떠넘겨야 한다. 라는 작전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보수 측도 적폐 측도 이 사건이, 이번 이태원 참사가 만만한 사건이 아니고 정권의 안위를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건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겁니다. 한편으로 보자면 윤석열 정권도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윤석열 정권 더 악랄한 수법으로 촛불 집회를 음해하려 들 것입니다. 보기에 따라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세를 더 강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골드버그 미국 대사가 이재명 당대표, 민주당 대표를 만났습니다. 정진석도 만났는데 지금 언론의 관심을 받은 것은 이재명 대표였죠. 이재명 대표는 이날 그 골드버그 미국 대사에게 전술핵은 필요 없는 거다라는 말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얘기에 대해서 골드버그 대사가 너무나도 좋아했다고 하죠. 자, 이거는 보면은 골드버그를 비롯한 미국이 사실상 윤석열을 패싱하고 있다. 윤석열을 제껴놓고 민주당, 이재명하고 대화를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윤석열이 더 이상 대한민국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 라는 것을 간파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하고 얘기하겠다는 겁니다.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국정을 운영할 능력은 없지만 어떤 사람을 감옥에 가둘 능력은 있죠. 질투심은 강해가지고 지보다 좀 잘난 사람은 어떻게든 간에 감옥에 쳐넣으려고 하는 그런 습성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공격이, 검찰의 공세가 더욱더 극심해지고 악랄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시민이 함께 나서줘야 될 때가 왔습니다. 다음 얘기 넘어갈까요?